안녕하세요. 저 김한수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길면 좀 힘들어 하셔서 항상 너무 길면 힘들어 하셔서 짧게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해야 되니까 좀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뭐 제가 뭐 말의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들리시더라도 일단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아군이고 앞으로 이거를 내가 헤쳐나가겠다라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제 좀 의도하지 않은 또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대충 훑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나눠드린 거랑 PPT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수정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또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일부러 프린트해서 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봐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목차는 요 정도 준비를 했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 선택을 아마 가장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 됐을 때는 그 얘기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나 좀 바뀐 부분이나 또 앞으로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뭐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따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고민을 아마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하면 좀 쓸데없는 고민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원한다고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 시기에. 그러니까 나는 좀 전략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겠다. 다 그런 선택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어려움은 상대평가에서 오는 어려움이라서 어떤 학교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오는 어려움이니까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골라서 왔다라고 하면 뭐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어머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다 비슷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물론 어느 정도의 탐색도 하셔야 되고 고민도 하셔야 되는데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일단 내 손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추려 놓으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약간 과하게 몰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정도의 학교 선택이나 그동안의 분위기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매년 해마다 학년의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4월 달에 첫 시험을 쳐봐야 이 집단의 성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전략적으로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서 갔어. 근데 그 학교에 올해 좋은 애들이 몰리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또 많이 회피하는 학교를 또 선택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너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1.0에 수렴해야 된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것도 어느 정도인 것 같은 게 현재 기준으로 현재 지금 9등급제를 생각했을 때 현재 9등급이면은 지금 5등급으로 바뀌는 건데 새로운 1등급이 10%잖아요. 근데 기존의 1등급이 4%고 7%니까 뭐 사실상 1, 2등급이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 사실은 좀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이거 11%에서 10%로 줄어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1등급 들어가는 건 사실 좀 비현실적인 목표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2등급 안쪽에 들어가서 1등급을 몇 번 받는다. 이게 현실적인 목표인데 2등급 들어가는 게 11%였는데 10%로 줄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좋은 거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1.0에 수렴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를 좀 요즘 생각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2.0 정도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가 1.0에 수렴하는 게 목표다라고 치면 현재 비슷한 가능성을 가지는 거를 한 2.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2.0이면 전교에서 20등 정도 해야 되거든요.
단대부고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2.0 정도 받으려면 전교에서 한 20등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 1.0에 수렴해야 된다. 이거 그 과도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걸 추구해야 되고, 이게 깎이면 감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점을 덜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맞는 목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월한 학교를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 1.0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치동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정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내신이 수능에 그 정시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감점이 되기는 되겠지만 완전 무결하는 걸 추구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되, 너무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는 사실 좀 전제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경험상으로는 내신의 경쟁을 좀 덜 치열한 학교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치열한 학교가 여기 주변에 모여 있잖아요. 뭐 휘문이나 진선이나 뭐 단대나 뭐 이런 학교들이 가장 탑으로 치열한 학교가 여기 중심에 모여 있잖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등급 따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건 맞고요. 조금씩 수월해지는 건 맞고요. 분위기가 같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분위기를 덜 타는 아이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분위기 타거든요. 대부분 분위기 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쟁 치열한 학교 가서 분위기를 좀 누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학교를 추려 두시고 그 안에서 그냥 마음 맞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 기준은 저는 이렇습니다. 가까운 학교가 좋은 것 같고요. 아니 진짜 중요해요. 가까운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선택하시면은 그 가장 치열한 숙명, 휘문 이런 데를 가셔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완전 미니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사실 좀 피곤해하기는 해서, 왜냐하면 너무 인원수가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좀 적은 학교를 피하는 정도면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학교를 원하는 거는 저는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랑 학생 수가 좀 적당한 규모였으면 좋겠다. 일단 이게 저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학교마다 약간의 그 차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1학기 때 뭐 수원수도 몰아서 한다, 뭐 이런 그 독특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선행 다 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막상 그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서 좀 이렇게 노멀한 커리를 타는 거를 일반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좀 그런 그 특색이 강한 학교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좀 준비를 하시거나 뭔가 좀 전략을 세우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험의 특징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그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학교인지, 뭐 아니면 부교재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인지, 그리고 뭐 이렇게 모의고사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인지, 서술형이 뭐 배점이 높은지, 뭐 숙명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거의 없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시험 특징 얘기를 하시면 이제 난이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난이도는 사실 해마다 많이 다르고요. 해마다 많이 다르고, 어차피 이게 상대평가라서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집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인 걸 생각했을 때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는 아닌데, 뭐 그래도 약간의 경향성이 있기는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원래 시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페이지를 넣었다가 뺐어요. 왜냐하면 좀 제 의도가 다른 쪽으로 셀 것 같아서. 저는 나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합 거리, 학생수, 커리큘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 특징은 좀 마이너한 고려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데로 갈까봐 일부러 뺐으니까 뭐 그거는 좀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 3개 정도의 학교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좀 후반에 아이랑 상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제가 좀 쉽지 않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말은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은 게, 뒤에는 그래도 제가 좋은 얘기들을 할 겁니다. 초반에는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신은 그러니까 뭐 이 동네 아이들도 수시를 쓰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2.0 정도면 한 20등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시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한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물론 쓰기는 더 쓸 수도 있는데 의미 있게 좀 자기가 원하는 수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려면 한 2점대 점수는 나와야 되니까 3점대로는 원하는 학교가 안 나오기 때문에 2점대 정도를 받아야 되니까 학교에서 한 20등 정도는 해야 수시를 씁니다. 그러면은 학교 정원이 뭐 예를 들면 400명 잡으면 20%면 20명이면 5%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사실은 정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이거는 뭐 어떻게 마음이 수시 쪽에 절박하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내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신이 어쨌든 수능이나 현재 실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충분히 의미 있게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신을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신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자기께 되는 그런 실력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내신을 좀 기회로, 공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주장인데, 한 가지 표를 넣어드렸는데, 이게 첫 번째 게 그 현재 9등급제,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5등급제고, 얘가 수능인데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그 내신하고 수능하고 점수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대략 좀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한 등급 정도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등급? 그러니까 내신에서 2등급 나오면 수능에서 1등급, 내신에서 1등급 나오면 수능 100 가까이 나와요. 내신에서 1등급 나오면 수능 100 가까이 나오고, 내신에서 2등급 나오면 수능 1등급이 나오는데, 3등급은 좀 애매합니다. 3등급이 좀 넓어서 3등급 초반이면 수능 1등급이 나올 아이들이고요. 3등급 후반이면 수능 1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 학교마다 약간 뭐 가장 치열한 뭐 휘문 이러면 4등급에서도 1등급이 나오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고 3등급에서 1, 2등급이 잘린다고 보는 게 보통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 초반이면은 수능 1이 나온다. 3등급 후반이면은 위험하다. 1이. 그러니까 1 나올 수도 있고 2 초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9등급제에서의 등급 해석이니까 새로운 등급에서는 1, 2등급이 합쳐져서 1등급이 되니까 1등급 아이들은 다 1등급이 되겠죠? 그죠? 10% 안에 들어가는 1등급 아이들은 다 수능 1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2등급이 너무 넓어가지고 사실 이게 2등급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 가깝거든요. 2등급의 절반은 1등급이 안 나와요. 요만큼 잘라가지고 2등급의 절반은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등급의 앞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2등급이 같은 2등급이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라서, 그렇다고 2등급 내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그 점수 척도가 나오는 게 아닌 상황이니까, 뭐 물론 뭐 절대 등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은 등급으로 이렇게 묶이는 상황에서는 2등급 초반하고 후반의 그 실력 차이가 꽤 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2등급 초반을 생각을 하셔야 일단 1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등급 후반이면 2등급 나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2등급 후반에서 1등급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을 생각했을 때 내신을 몇 등급 정도 맞고 있으면 수능이 몇 등급 정도 나올까, 이런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 좋아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등급을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꼬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라고 전제를 한 번 더 하고, 고1, 2, 3 상담할 때는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중3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는 뭐 물론 잘 모르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당황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9등급제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1등급은 아니어도 2등급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 물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부모 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충분하고, 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2등급이면은 제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 드릴게요. 실수를 하면 2등급이 아니에요. 실수를 하면 2등급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계산 실수가 좀 있어요. 3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 있잖아요. 사실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실수를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이상하게 실수 안 하는 애들 있죠. 꼼꼼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1,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간단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 실수하는 아이들은 3부터
보통 맞아요. 보통.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요. 성실히 해요. 시킨 건 잘해요. 그 4등급의 시그널이에요. 그 4등급 시그널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내신을 치러야 되니까 이게 저희는 선행학원이 아니잖아요. 내신을 치러야 되니까 마냥 이렇게 해피한 얘기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2달, 3달 뒤면은 내신을 치를 건데 제가 뭐 몇 달 뒤에 뽀록날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돌려서 이렇게 현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저도 경험이 없을 때는 그거를 잘 포장을 못하니까 막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일단 주어진 현실은 그렇습니다. 바꿔 나가야 되겠죠. 바꿔 나가야 될 거고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일단 너무 낙관하기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 얘기는 왜 하고 있느냐. 내신은 지표다. 어떤 것의 지표냐면 우리가 수능을 생각했을 때 수능 1등급을 받으려면 내신을 얼마나 받아야 되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1등급 받고 싶으면 내신에서 새로운 등급으로 1등급 받으면 나이스고 2등급 초반이 나와야 된다. 사실은 2등급 극초반이 나와야 돼요. 사실 2등급이 넓어서 2등급 중반까지가 되게 애매한 구간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2등급 초반이 나와야 됩니다. 기존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1, 2, 3, 4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물론 1, 2등급 나오면 너무 좋지만 수능 1을 생각했을 때 3등급 초반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머님들은 잘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3등급은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니면 2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3등급은 안 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 기준에서 3등급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거기 들어가야 1등급이 나오니까. 3등급은 중요한 목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2등급 초반이 나와야 된다.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은 또 기회다. 어떤 기회냐면 이제 내신을 통해서 이제 수능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바뀐 것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만약에 정시를 선택했다 이러면 확통이나 뭐 이과 기준으로 확통이나 기하를 버릴 수가 있는데 버려도 감점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내신에서 깔끔하게 버리고 영원히 안 봐도 아예 감점이 없는데 바뀌었죠. 그래서 전과목 상대평가로 바뀌고 절대 등급이 또 병기된다라고 하면 이게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진 모르겠는데 절대 상대가 병기라고 하면은 같은 상대평가 2등급이어도 90점 넘어서 A 받은 애랑 80점 넘어서 B 받은 애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는 건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뭐 구체적인 감점 포인트는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2등급을 똑같이 받더라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90점을 넘기고 80점을 넘기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하도 공부를 해야 되고 확통도 공부해야 되고 미적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얘네가 다 소소하게 뭐 크지 않더라도 다 감점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사실 좀 많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포기를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작년에 치렀던 아이들의 통계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작년에 시험을 제가 수상화를 좀 집중적으로 단원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시험을 쳤을 때 유독 이렇게 낮은 단원이 몇 개가 있잖아요. 오른쪽 2개가 이제 원방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마지막이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원방을 보통 많이 아이들이 잘 못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특정 누구에 관계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 못해요.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잖아요. 가끔 또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네 오늘.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기하는 잘 못하고 대수는 잘한다고. 기하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죠. 네, 기하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뭐 경우의 수 잘 못한다고. 경우의 수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잘해야. 왜냐하면 다른 애들보다 대수를 잘할 수 있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수를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막 상상도 못한 막 시계 조작 같은 거를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거 요구하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하는 거. 그 정도는 사실 다 하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게 실수가 적다라는 포인트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정도는 대부분 연습하면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승부가 나는 포인트들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라서 기하랑 경우의 수를 잘 하는 게 수학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는 기하보다는 대수가 잘한다, 이렇게 약간 뭐 장단점 같은 걸로 포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거를 극복해야 수학 실력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원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중학교 도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학교 선행을 좀 중등 내용을 좀 점프하고 이제 선행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그런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고입에 가까운 경우기 때문에 뭐 지금 원방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쟤네가 좀 어려움으로 작동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저희의 목표기는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동생이 있으시면 중등기하랑 경우의 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선행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행은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돼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사실 교육과정 내용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뭐 물론 다 이게 시간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하지만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선행한 거랑 내신할 때랑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암만 대비 많이 해도 사실 내신할 때 하는 거에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선행보다는 중등기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인데 뭐 약간 유행이 있으니까 요즘은 쉽진 않은 것 같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고요. 저희 시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뒤에 내용을 좀 이어가 볼게요. 뭐 물론 좀 기타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현재 정규반에서 구성되고 있는 시험은 총 3개의 스타일로 보시면 되고 퀴즈가 있고 시험 A가 있고 시험 B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A2반 기준으로는 퀴즈랑 시험 A를 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시험 세트는 총 3가지를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목적이 조금 다르니까. 퀴즈 같은 경우는 10문제 25분으로 매일 좀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교재에서 출제를 해서 이제 교재 복습을 측정을 하는 거죠. 교재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풀었는지, 이게 쌓이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시를 잡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자꾸 제시 부르시는 게 저 퀴즈. 아시죠? 네, 원장님이 계속 제시 잡으시는 게 저 퀴즈.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교재 학습이 숙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A랑 B는 원래는 사실 저거 다 퀴즈 제외하고 시험 A, B는 원래 저희가 다 고등 내신용으로 만들고 있는 시험지예요.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그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시험 A, B를 쓰지 말자라는 주의였거든요. 왜냐면 걔네한테 좋은 자료 왜 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좋은 자료 줘서 뭐 어쨌든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라서 시험 A, B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자주 보시는 걸로 문자가 가고 있을 거예요. 자, 목적이 좀 달라요. A는 좀 쉬운 시험,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시험 학교의 난이도를 좀 했을 때 어려운 걸로 유명한 학교가 있고 좀 그거보단 낮지만 실수 싸움을 하는 걸로 유명한 학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험 A는 실수 싸움을 하는 학교를 일단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고 뭐 실수 싸움이 됐든 어려운 시험이 됐든 그 정확도가 중요하니까 이제 정확도와 타임어택, 계산력을 측정하고 연습하는 목적으로 치르고 있는 시험이 시험 A가 있고요. 문제 수가 많아요. 36문제를 50분에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서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근데 먼저 내신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2반인데요. 지금 저희가 2반인데 1반 아이들은 30분에 시험 보고 있어요. 30분에 시험 봐도 점수 90점, 100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격차가 좀 벌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잡아야 되는데 현재 상태를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니까 1반 애들은 30분에 봐도 저희 1반에 좀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30분에 봐도 98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시킬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시험 B는 지금 저희 반은 잘 안 보고 있는데 가끔 보게 될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빈도를 좀 늘려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내신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험 B는 26문제 60분에 보고 있고 1반은 50분에 보고 있는데 엄청 어렵게 내고 있어요. 엄청 어렵게 내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아이들은 40점 정도 나옵니다. 시험 점수가 40점 정도 나오고 잘하는 애들은 한 70점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70점 정도 나오면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 정도 되면 1등급 점수가 나와요. 현재 9등급 기준으로.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100점 맞으라고 내는 게 아니라서 목적이 선택과 집중.
내가 풀 수 있는 거 골라서 잘 푸는 연습을 좀 시키고 싶어서. 학교 시험에서도 사실 100점 못 맞게 내거든요. 100점 못 맞게 내니까 판단해서 선택해서 푸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연습시키기 위한 시험지가 하나 있어서 일단 A, B 시험이 있고 뭐 그 외에 기출 문제로 시험 보기도 하고 뭐 누적이나 뭐 모의고사형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때그때 보는 거니까 정규 시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왜 얘기를 했느냐? 요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왼쪽이 A, 이건 아마 그래프 없을 거예요. 이건 왼쪽이 A 점수고 어떤 학생의 왼쪽이 A 점수고 오른쪽이 B 점수예요. 그래서 A 점수가 맨 위에가 100이니까 한 9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B가 한 60에서 6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잘하는 아이고요. 잘하는 아이인데 이 정도 친구면은 내신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나올까를 좀 예상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90점 넘게 나오고 있고 60점 넘게 나오고 있으니까 잘한 거 맞죠? 제가 70점 넘으면 1등급 나온다고 했으니까 60점 정도면 엄청 잘하는 겁니다. 60점 정도면 1등급 나오기도 하고 2등급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A 시험지 한 90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36문제 50분이라고 했으니까 2등급 나오는 학생이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프는 비교가 되려나? 조금 낮아졌죠. A 별 차이 없죠. A 별 차이 없죠. A 별 차이 없고 B가 조금 낮아졌죠. A 별 차이 없고 B가 조금 낮아졌죠. A는 약간의 진폭이 더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점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진폭이 좀 더 생기고 B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이게 3등급 그래프입니다. 한 90점, 80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현재 기준으로 3등급 그래프입니다. 이게 4등급 그래프인데 3, 4등급도 별 차이 없죠. 4등급 애들이 다 못하지는 않아요. 4등급 애들이 다 못하지는 않아요. 이 4등, 별 차이 없죠? 네네네, 내신 등급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등급, 이게 1등급. 이게 1등급, 이게 1등급. 거의 100, 전 메뉴에 100, 거의 100. 이게 1등급. 자, 제가 생각하는, 시험지를 거의 제가 출제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A, B 등급에 대한 점수와 예상 등급은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뭐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많이 나요. 모집단이 다르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일단은 좀 표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가 1등급을 맞고 싶으면 A 시험지는 100점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B는 70점 가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60 몇 점이어도 1등급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2등급 받고 싶으면 A를 95 이상, 그러니까 그래도 100개에 가까운 거죠. 95 이상. 그 다음에 B는 60점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50점 정도 나와도 2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등급을 받으려고 해도 그래도 한 90점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B는 사실 좀 어렵게 내고 있어서 한 50점 정도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외가 종종 있죠. 학교마다 다르니까 예외가 있는데 그래도 뭐 통계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사견이 담긴 건 아니고 우리 반은 이렇습니다. 저 위에 성적이 제가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성적이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이게 평균 점수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비교 다음 페이지에 아마 넣어놨던 것 같아요. 자, 1등급과 비교해보면 이만큼 차이 나고 2등급하고 비교하면 이만큼 차이 나고 A만 비교했을 때 3등급과 비교해도 차이 나고 4등급 정도 현재 상태는 그렇다. 근데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뒤에 좋은 얘기 하려고 뒤에 좋은 얘기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현재 저는 약간 사상이 현실은 직시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저는 원망합니다. 그 중학교 학원들에 대해서 왜 엄마들을 이렇게 이렇게 꿈에 가득 차게 만들어 놓은 거지? 왜 내가 현실을 폭로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약간 이런 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거니까 저는 그랬다고 보거든요. 중학교 학원들은 자기가 책임 안 지니까 왜 내가 싫은 소리 하고 욕 먹고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노력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현실을 뭐 물론 이게 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너 안 돼라고 얘기하려는 게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는 이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그래도 많이 해가지고 노하우가 생겨서 그래도 조금 하는 거지 쉽지 않았어요. 이게 다 막 뭐 선생님이 막 악담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준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는 4등급 I보다 낫죠? 4등급 I보다 낫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4가 안정적으로 4가 뜨거나 뭐 이렇게 될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중학생은 아무리 많이 가르쳐 봐도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면은 고등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발달 단계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웬만하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좀 그렇죠. 쉽지 않죠. 까먹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까먹어서 다 까먹어서 거짓말이에요. 까먹은 게 아니고 애초에 자기 게 아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특정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신을 거쳐야 자기 게 돼요. 이렇게 내신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조짐 당해야 좀 자기 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수업하고 중학교 아이들 수업하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아이들이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도 상관없어요. 일반 해도 진짜 잘하는 애들도 상관없어요. 긴장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눈앞에 있지 않으니까.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수능 왜 힘드냐? 수능이 1년짜리니까 힘든 거거든. 너무 길어. 12월부터 아이들이 11월까지 풀텐션으로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한 100일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아이들이 가장 힘든 거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너무 길어서 이게 그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본질상.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게 먼 미래를 대비하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중학교 때 고등 선행하는 게 다 그거니까. 중학교 때 물론 미래를 대비해야죠. 근데 다 너무 추상적인 미래를 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 아이들은 제가 탑반 아니라 2반, 3반, 4반 들어가도 애들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몇 달 뒤에 시험을 치고 등급이 안 나올 거니까. 뭐 물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욕심이 있건 없건 학교에서 막 분위기를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랫반을 수업을 해도 저는 사실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 안 해서 힘든 건 없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좀 이렇게 목표가 없어서 수업이 힘든 게 항상 매년 느끼는 어려움이거든요. 선행은 제가 봤을 땐 공부가 아닌 것 같고 내신을 해야 자기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니까 나름대로 여건상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잘 잡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중학교 혹시 동생들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때는 뭐 기하랑 경우의 수랑 연산을 좀 빡세게 해가지고 나중에 후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할 거를 완벽하게 하면 사실 나중에 할 거는 또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물론 정도의 문제겠지만 챙길 건 좀 챙겨가면서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중학교 때 만들어 와야 되는 거는 좀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선행하는 거 쓸모없어. 그러면 저도 지금 중학교 때 선행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중학교 때 지금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하면 뭐 달라? 저 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애들이 올라오면은 왜 이렇게 못해? 뭐 다른 학원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르쳐도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가르쳤을 거야. 근데 애들이 까먹는 거야. 그럼 애들 문제인가? 근데 목표도 없고 그리고 또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생기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좀 바꾼 거죠. 중학교 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럼 니네 하는 것도 의미 없겠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저는 원장님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태도를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식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중학교 때 준비해야 되는 거는 태도나 습관이나 마인드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지식 뭐 이렇게 좀 깔짝깔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고등 마인드로 좀 바뀌게 만들어 볼까? 좀 이렇게 공부 그동안 좀 나태하게 했던 거를 절박하게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중학교 때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좀 목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현실은 뭐 쉽지는 않았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통수 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목표에 대해서는 저는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목표를 높게 갖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항상 따라오는 거는 뭐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미리 인정하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꿋꿋하게 오래 이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은 차라리 더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코로나 때 한 20kg 쪄가지고 올해 들어서 한 8kg 정도 뺐어요. 그럼 한 12kg 정도 더 빼야 되는 상황인데 8kg 정도 뺐어요. 근데 코로나 때 찐 거니까 한 2년, 2, 3년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20kg 찐 상태로 한 2, 3년 산 거죠. 근데 그 사이에도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계속 생각했지만 사실 못한 거죠. 왜 못했을까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조금 하고 마음이 풀리니까. 그죠? 사실 공부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는 지속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텐션을 지속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보통은 결과가 바로 안 나오니까 한두 달 지나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굶는 거, 단월적 단식, 어떤 뭐 음식 먹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뭘 해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부도 비슷한 게 뭐 어떤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자세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약간의 고텐션을 요구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다 성적이 오르던데, 근데 이제 보통은 못 참으시니까 자꾸 빨리 뭔가를 원하시니까. 근데 저 지름길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름길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포기를 많이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수능 1등급인 것 같기는 해요. 수능 1등급인 것 같기는 해요. 대치동에서 공부하면 수능 1등급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그만큼 쓰는 것 같아요. 수능 1등 못 맞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매몰 비용이 너무 많아. 매몰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포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저것도 상대평가니까 사실 다 되는 건 아닌데 저는 포기할 수 없다. 저거는 어쨌든 좀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전 학생들의 동일한 생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아까 내신이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신이 오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신 당장 등급 못 써먹을 수도 있고 원하는 등급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내신 등급이 오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수준까지. 그래서 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능 1등급,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내신이 그 정도까지 오르고 있는가 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2, 3년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 내가 내신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잘 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포기했으면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급함이에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장 1등급 받고 싶죠. 당장 1등급 받고 싶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랑 진짜 비슷하다니까요. 당장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방 흡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 흡입 같은 건 없어요, 공부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무조건 수시. 이게 안 됩니다. 수시 아까 한 20등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수시. 물론 저는 아이들한테 수시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다 태도랑 관련이 있어서, 수시를 포기하는 애들이 정시를 그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아니거든요. 수시를 포기하면 정시도 같이 이렇게 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태도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 애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조건 수시, 이게 올바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시 준비해야 되지만 무조건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거든요. 이게 내신을 제대로 하면, 제 생각에는 대치동 내신이면 수능은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아예 다른 걸 안 해도 될 정도로 준비가 됩니다. 거의 그 정도로. 왜냐하면 굉장히 과한 것을 요구해요. 대치동 내신이 비인간적으로 출제를 하고요. 그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구석구석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졸업시킨 아이가 있어서 서울대생인데 서울대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서울대 1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가르친 걸로 한 절반은 해결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을 했으니까.
고등학교 내신을 꼼꼼히 한 아이들이 서울대 대학교 수학인데도 한 절반은 그냥 해결해요. 왜냐면 그 정도, 그러니까 대치동 내신이 넘치도록 공부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데 아주 풍성한 자원이 되거든요. 이거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다. 지금 고2, 3 아이들은 이제 내신 준비하기 힘드니까 나 정시 파이터야 그러고 이제 정시 위주로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내신 던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죠.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딨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서 앞으로 이후의 내용은 이런 베이스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도 포기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아까 4등급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능 1등급은 포기하고 싶은 목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수능 1등급 반드시 맞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신을 꾸준히 좀 올려보겠다. 이게 일단 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면 성적이 오르는데 1년 정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열심히 한다 이 상태를 한 1년 정도 유지하면 성적이 좀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빠르면 6개월인데 잘 없습니다. 1년에 몇 명 못 보고요. 대부분은 열심히 한 애가 한 1년 가까이 되면, 그러니까 1년이 12개월 풀로 채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학기 기준으로 그럼 한 8개월 정도 될까요?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1학기, 2학기 정도를 꾸준히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학기에 터지더라고요. 보통은 그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조급하죠. 조급하니까 한 학기 만에 올리고 싶고 시험 한 번 만에 올리고 싶고 한데 현실적이진 않고 빠르면 6개월이고 그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보통은 1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늦으면 2년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1년 안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1년이면 다음 학년에 터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크게 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제가 올해부터 하고 있으니까 보통은 이 1년이라는 게 고1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고1은 잘 안 나오고 고2에서 터지는 형태로 보통 아이들이 많이 성적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걸 좀 앞당겨 보자. 고등학교 원장님이 저한테도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가 고등학교 때 애들을 바꾸는 거를 좀 당겨보자는 거다. 제가 보통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이렇게 잔소리 퍼붓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저런 도구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아이들의 마인드를 좀 바꾸고 성적을 좀 끌어내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를 중학교 때부터 해보자.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뭐가 되든 안 되든 중학교 때부터 좀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좀 앞당겨보자. 그래서 터지는 시점을 좀 당겨보자는 게 현재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태도를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 수능 1등급 받기 위해서 내신 1등급 받으면 좋겠고요. 내신 1등급이 당장 쉽지 않더라도 2등급 초반까지 갔으면 좋겠다. 요거를 뭐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로는 저는 20%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20%면은 현재 9등급제 기준으로 4, 7, 11이니까 22%거든요. 3등급이 11%에서 22%까지가 3등급이니까 한 현재 기준으로 한 3등급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뭐 최종적인 목표 아니니까 1차적인 목표고 그게 이제 신등급제로서는 이제 2등급의 절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저게 달성이 되고 났을 때 두 번째 목표로 이제 10%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1등급, 새로운 1등급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새로운 1등급이라고 해도 그 기존 9등급제에서는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9등급제 기준으로 등급 받는 게 쉽지 않고 어머님들이 이제 1등급을 생각하셨을 때 그 괴리감이 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안정적인 수능 1등급을 받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냐 가능한 얘기냐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건 다시 한번 이거는 아마 제가 그래프 넣어드렸나요? 안 넣어드렸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혹시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 성적 사이트가 있잖아요. 성적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성적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뭐 억지로 엑셀 데이터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사이트에서 캡처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점수를 제가 캡처해 온 거니까 지금 어머님들 사이트 들어가시면 조작을 했을 때 그래프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좀 뭐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자. 아무튼 이거는 비교군.
요거를 이 그래프보다 높게 만들어 보자. 가 1차적인 목표라는 거죠. 제 1차적인 목표는 20% 구간 진입, 3등급 받아보자가 1차적인 목표니까 3등급 받으려면 이 정도 점수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그죠? 괜찮죠?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그래프가 나오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간간히 그래프 확인을 해보시면 뭐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도 좀 중간중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너무 애를 잡으실 필요는 없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같이 드렸으니까. 가능한 얘기냐?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휘문고 학생인데 지금 3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됩니다.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때 4등급 나왔고요. 3학년 때 전교, 근데 이거 좀 너무 비현실적인가? 근데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단대보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단대보고 1학년, 2학년, 3학년. 얘는 중3, 고1, 고2 경기여고, 중3, 고1, 고2. 아무튼 됩니다. 그런 애들만 갖고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네 말고도 뭐 충분히 뭐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개인이죠. 개인 점수. 그래서 집단으로 생각했을 때도 지금 현재 고2 반 그 평균 등급인데 1학년 때는 3등급 점수가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3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4등급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4등급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2학기 때는 2.7 정도,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2.1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1등급 애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라서 어쨌든 집단으로 생각했을 때도 오르고 있는 거니까 뭐 특정 애들만 오른 거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아이들이 있고 덜 오른 아이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2학년 2학기죠. 2학년 2학기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2점 초반이나 1점 후반대 점수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적이 누가 오를까를 생각했을 때는 그 보통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열심히 하는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머리 좋은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태도가 넘버원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성격으로 가는 거다, 태도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그래도 머리가 중간에 깨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수학적으로 좀 감각이 살아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감이 늘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이들을 제가 중3, 고1, 고2 이렇게 올라가면서 옛날에는 이 설명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한다. 그러니까 요 정도 깊이까지 얘기 못했는데 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늘거든요, 실제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기본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라서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을 하면서 이제 공부 양도 채워지고 이제 질적으로도 좀 깊이 있게 사고해보고 하는 게 이게 자기께 점점 되면서 이제 고2, 고3 되면 이제 머리가 좀 깨는 학생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머리는 극도의 몇 명 빼고는 사실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뒤처지는 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물론 이렇게 우리를 그 절망감에 빠뜨리게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럼 저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 저도 만나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사실 경쟁이라는 건 나랑 비슷한 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들 사이에서 올라가고 하면 되는 거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거라서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약간 단어 선택에 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애들한테는 점수는 떼 쓴다고 오르지 않는다. 떼 쓴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급하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오르지. 공부를 해야 오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시간도 같이 필요하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좀 꾸준하게. 열심히 좀 이렇게 반복도 좀 중요해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꾸준함을 좀 저는 아이들한테나 어머님들한테 좀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 말씀드렸고,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흐름을 좀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했고 목표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 일단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교재랑 이제 수업이랑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현재 교재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실 수도 있고 반응이 어떤지 또 제가 궁금하기도 한데, 원래 제가
한 3, 4년쯤 전에 코로나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한 3년쯤 작업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내신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자의 자부심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잘 모르면 원래 얘기를 함부로 하잖아요. 잘 모르면 이렇게 학원 교재 그거 다 짜깁 게 아니냐고, 학원 교재 그거 다 센 짜깁 게 아니냐고. 그런 교재들도 있죠. 그런 교재들도 있죠.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들을 연습시키기 위한 그런 교재들도 있죠. 근데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제가 내용도 다 써서 제가 실전에 어떤 내용을 쓸 건지, 그리고 5개념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만든 교재라서 그거랑은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좀 심화된 내용, 그 전에 아이들이 선행할 때 할 수 없는 질적인 깊이가 있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재고, 거의 기출 베이스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기출을 벌써 20년치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옛날 문제들은 좀 이제 빼고 해야 되겠지만 데이터는 거의 그렇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도 많이 포함을 했고요. 필러 문제나 뭐 우리가 좀 취약하게 생각하는 기하나 참거짓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구성을 해서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교재가 있었고, 보통은 이제 아이들을 제가 중3에 쓰는 게 작년부터 이제 처음 두 번째 쓰고 있는 건데, 패스파인더를 교재를 만들고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중3에 쓰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3 애들한테는 쓰지 말자, 고등 애들한테만 쓰자 해가지고 쓰다가 현석쌤이 자꾸 중3 애들한테 좋은 교재를 써야 걔네가 실력이 늘지,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셔서 뭐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 100% 소화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선행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100% 소화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이제 패스파인더를 고1에서 처음 썼을 때 고1 아이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준비가 안 돼서 이 교재를 못 풀겠다. 내가 이 교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교재를 소화할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3 때부터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목표는 중3 때부터 저희가 좀 준비를 미리 시켜가지고 준비를 시킨 상태에서 교재를 쓰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부 패스파인더를 쓰고 있죠. 수상 쪽은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이 좀 이렇게 쳐낸 교재라서 원본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라이트하게 잡혀져 있는 거지만 뭐 좀 맛은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신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부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물론 이것저것 하기가 바쁜 거는 제가 너무 잘 알죠. 솔직하게 내가 내는 숙제를 나보고 소화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너 숙제 하루에 막 이렇게 한 100개 뭐 이렇게 해와 이러면은 애들 해오거든요. 근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수학 말고도 다른 것도 하니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대입했을 때도 이거 쉽지 않은 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해야 공부가 충분히 쌓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약간 이상에 좀 맞춰가는 거죠. 힘든 거는 제가 알지만, 뭐 물론 이렇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좀 조절을 하고는 하는데, 이렇게 목표에 맞추는 거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라고 하면 사실 그 자리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써드린 거는 양적 훈련이라고 했는데 양은 저는 필요 조건이다. 이건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건 필요 조건이다. 안 하면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좀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간 아이들이 힘들고 또 어머님들이 이 수학만 하냐, 다른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해하는데, 뭐 어쨌든 우선인 건 맞잖아요. 수학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노블하게 이렇게 초이스된 문제로 이렇게 나이스하고 산뜻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그만큼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애들 가끔 있잖아요. 저는 자주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어도, 제가 봤을 때 많이 준비가 됐네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제가 대치동 전체를 다 뒤졌을 때 1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미적분까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젠틀하게 공부해도 되는 애들, 젠틀하게 공부해도 되는 애들은 대치동 전체를 다 지어도 10명 안 될 것 같아요. 10명이 뭐야? 5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원칙이고, 단순히 많이 하는 게 끝은 아니죠. 많이 하는 게 끝이 아니니까 힘든 거죠. 많이 하기만 하면 되면 뭐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한 거를 또 오답도 해야 되니까, 오답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반에 2회독은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반에 2회독은 들어가고, 제 욕심은 사실 3회독 이상 하고 싶어요. 제 욕심은 3회독 이상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스케줄상 쉽지 않아서 보통 2회독 선에서 마무리되지만, 좀 아이들이 끌려오면 끌려오는 대로, 그리고 욕심 낼 수 있는 만큼 해서 저는 3회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3회독 정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뒤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적이 오른 아이들은 좀 이렇게 회독 수가 좀 많아요. 한 5회독 이렇게 해버리는 애들 있거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 오답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애들 있거든요. 한 학기 만에 오릅니다. 막 팍팍 올라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진 않죠. 그 정도 욕심을 내야 되니까, 이게 포인트라서 제가 5회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2회독 3회독밖에 못 시켜주지만 나 더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욕심을 내는 아이들은 팍팍 오르죠. 그건 자발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또 클리닉 때 오답을 좀 모아서 하려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현재 얘기랑 나중 얘기가 조금 섞여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클리닉 때 선행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선행 부분에 대한 뭐 수원을 풀린다거나 개별적으로 교재를 좀 풀리거나, 그러니까 수원을 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클리닉에 쓰는 컨텐츠가 이제 선행 쪽이다. 근데 이거는 내년 기준인 거죠. 내신 대비 기준인 거죠. 내년에는 내신만 하니까 저희는 클리닉이고 뭐고 다 내신에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신 컨텐츠는 다 오답과 회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적으로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크로스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장점이 꽤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반마다 좀 상이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중간 이상의, 그러니까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 뭐 상위권 말할 것도 없고, 중간 이상의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땐 이 시스템이 도움이 됩니다. 하위권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하위권으로 생각되면 선생님이 두 분인 경우에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흥미거리고 장점이고, 다양한 시각을 보는 게 너무 좋아, 막 약간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 선생님 이렇게 풀어줬는데 더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어서, 약간 상위권 그룹에 대해서는 크로스로 수업을 하는 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위권은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하위권에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데, 지금 반은 그런 레벨은 아니니까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 현재는 1, 2교시를 아예 다른 과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교시에 뭐 제가 수상하 하면은 2교시에 수원투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겨울까지는 그런 식으로 다른 과목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겨울 이후에 내신에 들어갔을 때는 1, 2교시는 역할 분담이 좀 다르게, 앞에서 개념 설명을 하고 뒤에서 이제 문제풀이나 관리 쪽을 하고, 약간 좀 다르게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조금씩 역할 분담은 좀 디테일이 달라서, 예를 들면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 경우의 수가 포함된다 그러면 한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맡기도 하고, 약간 이거는 용통성 있게 가는 거니까, 뭐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공부를 잘 시켜보겠다. 제가 꼼꼼하게 잘합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다 잘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개념 강의에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동안 생각 못했던 거, 놓쳤던 것들을 좀 잘 해주는 편이라서, 제가 보통 개념을 맡거든요. 제가 보통 개념을 맡으니까 뭐 그거는 잘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현재도 사용은 하고 있는데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잘 사용을 하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질문은 이제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미리 받아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사이트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숙제하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사이트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 수집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질문 처리하고 그 다음에 ABC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받거든요. 사이트 나중에 보시면 A로 제출하고 B로 제출하고 이렇게 문항 번호를 제출하게 되는데 A로 제출하면 제가 해설하고 BC로 제출하면 토요일날 클리닉 때 모아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오답을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저희가 좀 사활을 걸고 있는 포인트인데 뭐 아시겠지만 숙제 관리를 좀 목숨 걸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들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좀 저희가 차별화를 어떻게 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아무리 좋은 교재를 만들어주면 뭐하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교재를 만들어주고 좋은 시험지를 만들어줘도 소화를 못하고 안 해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를 하다가 이제 원장님이 그러면 숙제 쪽을 좀 집중적으로 잡아보자. 퀴즈를 만들게 되고 이제 퀴즈에 대해서 제시를 잡고 해서 좀 이렇게 그 애들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 아마 요 맛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른 학원 못 가실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서운한 얘기를 하자면 어머님들 말고 가끔 이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왜 선생님들이 대치동에 막 1타 강사들은 좋은 애들 뽑아가지고 나이스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애들을 받아가지고 키울 생각은 안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시잖아요. 못하는 애들 받아서 잘하게 해야 진짜 잘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하위권 아이들 받아서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서운해요. 못하는 애들 끌어올리잖아요. 나가요. 큰 물에서 놀고 싶다면서 못하는 애들 막 상위권으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대형학원 가보고 싶다고 막 잘하는 애들이랑 공부해보고 싶다고 나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아니 막 중학교 뭐 2학년 때부터 받아가지고 막 중3 때 막 탑 찍게 만들어 두잖아. 막 그러면 막 탑반 막 붙었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스트레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 다 고민의 결과인 거죠. 우리는 차별화를 어디에 둘까? 원장님이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절대 못 나가게 만들어야지. 그렇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아마도 이게 그 대형 학원은 대형 교회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왔는지도 모르게 다닐 수 있잖아요. 내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나이스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닌다고 하고 탑반 부심 부리고 막 이렇게 내가 왔는지도 모르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물론 장점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올바른 태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공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이스하게 내가 왔는지도 모르게 N명 중에 1명 이렇게 다니면 결과가 없죠. 자, 상대평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면 누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떨어졌을까는 저는 뻔합니다. 그 자리를 채워주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의 승부수는 좀 이쪽이다. 아이들이 관리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관리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맛으로 하고 있고요.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제가 어머님들이 원하는 거 해드릴 거예요. 어머님들이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들도 저희 원하는 거 해주셔야 된다. 성적 올려놨더니 나가려고. 막 당장 깁생션 보시나? 약간 이렇게 나가려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스트레스 받는다.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성적을 아니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성적 올릴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올려놨더니 막 딴 생각을 하시면 복수할 겁니다. 복수할 겁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 아무튼 시험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퀴즈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퀴즈는 저희의 이런 그거다. 퀴즈는 이걸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재 테스트다. 퀴즈가 점수가 안 나온다. 교재에 대해서 잘 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죠. 그러니까 애를 잡으셔도 된다 이거죠. 너는 교재를 그렇게. 그 다음에 시험 A. 시험 A는 이런 컨셉의 시험입니다. 앞으로는 시험 A가 점수가 올라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시험 A가 8, 90점 이상 이렇게 꾸준히 올라야 됩니다. 그 정도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시험 A가 중요한가 B가 중요한가? 저는 A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B는 어려운 학교 일부에 국한되고 B 형태의 시험 문제는 한 시험지에 2-3개밖에 안 돼요. 2-3개 틀려도 사실 1등급 받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점수를 흘리고 다녀서.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가 아니고 맞춰야 될 걸 다 틀리고 다녀서 실수해서 틀렸다고 하지만 뭐 다 실수 싸움이지 그냥. 실수로 점수를 땅바닥에 흘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대치동 아이들이 좀 저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시험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리려고 하세요. 블랙라벨부터 해가지고 막 내신 기출, 막 킬러 문제, 막 이런 거 풀리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중학교 학원이 유행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풀려준다고.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안 틀려야 돼요. 쉬운 문제를 안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A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A를 점수를 끌어올려야 된다. B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B는 나중에 하면 돼서 B는 차차 하더라도 A 점수가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에서 테스트 문자가 가거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성적 조회하실 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A 점수 그리고 퀴즈를 통해서 이제 애들이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 점수 안 나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B 점수가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볼 계획이 있고 점점 늘려 나갈 건데 B 점수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A 점수가 잘 나오게 아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 계시는 사이트에 올려서 보고 있으니까 데이터도 자주 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예전에 누구랑 성적 분포가 유사하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아마 안 넣어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통계잖아요. 통계는 웬만하면 맞다. 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데 웬만하면 맞다. 그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꼭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웬만하면 맞다. 이게 작년 성적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A시험, B시험을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걸 누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시험지랑 비교해서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왔고 얘는 그러면 이 정도 시험지 난이도에서는 몇 점 정도 나오겠네? 이런 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이름이나 이런 건 지웠는데 그러니까 여기 2개 보시면은 얘가 이 학생의 뭐 예상 점수다. 그리고 얘가 실제 점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점수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81, 81 똑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한 예상은 맞다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도 81, 80 맞고 62, 60 맞고 83, 82 맞고 65, 63 뭐 예외적으로 좀 많이 차이 나는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지 한 80%는 본인의 그냥 예상된 점수가 나와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는 걸로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좀 야박하긴 하거든요. 좀 짜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대부분 사실 결과가 조금씩 더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데이터들을 잘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 통해서 이런 정보들 확인해 볼 수 있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등급을 생각했을 때의 A, B 기준 점수는 이렇다. 요 정도 점수 나왔으면 좋겠다. 요 정도 점수 나오면 몇 등급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요 기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클리닉 하고 있는 거 클리닉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내년에 하는 거랑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 문제풀이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프로그램이 아마 차차 바뀌게 될 거예요. 내년에는 오로지 내신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클리닉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오답이랑 그 다음에 학교별 뭐 문제풀이가 좀 필요할 수 있죠. 학교별 프린트라든지 부교재에 대한 풀이가 필요할 수 있고 기출문제를 좀 꾸준히 풀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클리닉 때 하려고 하는 자료들은 그렇고 저희는 뭐 토요일로 딱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좀 시간 투자를 더 해라. 공부를 좀 더 많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가지고 이게 성적 향상이라는 거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사실 수학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많이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라서 남들도 그만큼 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더 해야 하는 거니까 좀 그렇고 저희가 보통은 성적이 빨리빨리 오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일에 안 나오죠. 클리닉 같은 경우도 뭐 뒤에 말씀드릴 텐데 한 주 6일 나와버린 애들이 있거든요. 한 학기 만에 성적 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요. 근데 뭐 물론 그게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런 분위기.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더 하게 만들어 볼까? 시킨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주 6일 부른다고 걔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 6일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
좀 이렇게 아이들을 유도하고 좀 독려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제가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지만 기말고사 끝나면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그 이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투트랙으로 가니까 뒤에는 선행을 계속 할 거고, 저희는 제가 지금 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여태까지는 좀 약간 맛보기였다고 하면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거의 내신에 준하는 그 난이도로 좀 올려보겠다라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면 그 선행 쪽은 수원, 수투, 미적을 다 다루게 될 것 같고, 수원은 클리닉에서 문제풀이를 꾸준히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투랑 미적부는 현석쌤 수업에서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될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쪽은 지금부터 좀 내신의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겠다. 그래서 글쎄요,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패스파인더 처음 수업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좀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을 해본 적 없는데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표로 봤을 때는 지금 화목반이잖아요. 화목반 같은 경우는 아래가 정규반, 저녁 시간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월금 수업이 추가가 될 거고, 토요일 날 클리닉 있고, 이렇게 시간표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반에서는 공통수학 지금 1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어서 2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수투심화랑 미적분까지 이어서 가게 될 것 같고, 본반에서 그 다음에 월금에서 추가되는 수업은 기출문제를 좀 다룰 겁니다. 기출문제를 그 전에도 뭐 뜨문뜨문 볼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파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월금 수업에서는 1학년 1학기 내신 기출을 이렇게 뒤에 아마 제가 그 종이 넣어드린 거 있을 텐데, 그 학교별로 해가지고 한 5개년치 이렇게 해버리려고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유형 그냥 다 털어버리게, 뭐 나중 가면 좀 질려버릴 정도로 해버리게 저희는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클리닉에서는 개별 오답하고 이제 수학 원 문풀은 계속 방학 때까지는 이어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이제 내신 위주에 집중된 프로그램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고등학교 기출문제 목록이고요. 14회 일정을 잡아서 제가 일단은 12개 학교를 골랐는데, 학생들 수강을 제가 파악을 해서 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생기게 되면 아마 더 다루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저희가 좀 대치 한목판에 있는 학교들을, 그러니까 항상 매년 존재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을 했고요.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뭐 약간 여기서 멀게 되면 그런 학교들은 제가 수강 여부를 좀 봐서 추가로 그 학교 기출도 다루게 될 것 같으니까, 뭐 우리 학교 기출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1학년 1학기를 그 동안에 한번 우리가 공부한 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자. 그 동안에 했는데 기출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격차가 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수투랑 미적은 본반 수업에서 현석쌤이 다루게 될 건데, 지금 수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투를 약간 기초를 위주로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바퀴 돌렸으니까 약간 준심화 위주로 2바퀴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기출도 좀 같이 접목을 해서 다루려고 하고, 미적까지 좀 연계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하고 학통에 대해서는 수원은 클리닉에서 계속 이어서 갈 거고, 학통은 이제 원장님이랑 상의해서 제가 학통 교재를 선정해서 문제를 좀 더 풀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프로그램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예비 고1 시즌이니까 맨 앞에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거라서 이번 겨울방학 때 공수 기출이랑 수투랑 미적을 하겠다라는 거고, 1학기 때는 내신하고 2학기 때는 내신하고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내신이랑 2학년 1학기 준비를 하겠다. 보통 다음 학기랑 다다음 학기가 일반적인 커리인 것 같아요. 매년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다음 학기랑 다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편으로 준비하고 있고, 겨울하고 여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그 다음에 내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학교 선정에 커리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1학기 때 막 대수비적이 있다 막 이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난이도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3학년 프로그램 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강사들 사이에서,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 학원에서 있을 때도 강사들 사이에서 진짜 자주 하는 말 하나가 있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공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행동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공부 못하게 행동한다. 이게 자주 빠져. 공부 못하게 행동하는 거니까. 왜 자주 빠져? 약간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내고 열심히 하고 반복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애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빠지지 말라고. 저는 애들한테 좀 1% 세게 얘기하는데 빠지지 말라고. 빠지면은 어떻게 빠지고 공부를 잘해? 형편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정도 얘기해야 안 빠지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다 빠져요.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그리고 참 어머님들이 여행을 그렇게 가시니까 여행을 가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는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 팀으로 연합해서 결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저는 이게 내신 치잖아요. 내신 치면 가끔 자기 성적 저한테 안 알려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시험 점수 몇 점 맞았다, 몇 개 틀렸다 이런 거 안 알려주려고 하는 애들 있거든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저 꼭 하는 말이 너만 공부했냐? 너랑 나랑 같이 노력했는데 왜 그 결과를 너만 보냐 이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나도 수고했다 이거야. 너의 공부를 위해서 나도 수고했다. 우리가 같은 한 팀인데 너만 이게 맞냐?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한 팀으로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그런 게 서운하죠. 같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면 나가 막 이런 게 나를 뭘로 보고 있던 거냐 이거예요. 어머님들이 학원을 알아보시고 선생님을 찾아보셔서 학원에 등록을 하시고 하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 그 공동체의 그 리더를 찾는, 그러니까 좋은 그 리더를 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쉽게 못 바꾸실 텐데, 약간 학원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쉽게 바꾸는 거지? 저는 수학 공부를 한 선생님한테 오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걸 자꾸 따라하는 과정에 의해서 배워지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야 성적이 나오죠. 왜냐면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훈제 넣어놨는데 공부 습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원을 쉽게 바꾸시면 안 되고 저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중학교 어머님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저를 너무 평가하려고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못 믿어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믿음을 드리고 싶다.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까 메시지를 정리를 하자면 현실이 지금 쉽지 않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례들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계획들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할 겁니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극복을 해갔으면 좋겠는데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못 믿어오시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못 믿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학원 탐방은 중학교 때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는 정착을 해서 좀 오래 다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한 학원을 오래 다니시고 중학교 때 한 학원을 오래 성적이 나오든 말든 막 이렇게 박살이 나든 말든 막 꼴등을 해도 오래 다니시고 누적 테스트 해가지고 꼴등을 해도 오래 다니시고 고등학교는 막 바꾸시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한 마음으로 같이 결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좀 맞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얘랑 나랑 마음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한 번, 두 번 시험을 못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거든요. 근데 얘 딴 마음 먹고 있어 이러면 안 나옵니다. 얘 딴 마음 먹고 있어 이러면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애가 선생님 수업이 얼마나 들리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제가 어쨌든 배 선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리는 거는 인터넷을 요즘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인터넷에는 제 생각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서치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막 거기 좋다던데. 제 생각에는 어머님들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인성이나 우리 아이랑 잘 맞는지, 그리고 관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어머님들이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 질이나 이런 거 평가할 수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평가하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흐름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 문제의 배치,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게 어떤 의도인가, 이 주제 설명하고 얘가 나온 게 어떤 의도인가, 이거는 저자 정도 돼야 아는 거거든요. 그냥 본다고, 이렇게 넘겨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자기가 못 풀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본 문제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니고, 그 주제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구성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저희 그 강사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의도로 교재를 썼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약간 인터넷에서는 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문제 좋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시는데, 항상 의문이, 문제를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실 수가 보통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강사 출신이 아닌 이상에야 그거는 쉬운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머님들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제 생각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랑 성향적으로, 그리고 뭐 선생님의 뭐 수업 그 열정이나 뭐 태도나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평가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평가를 하시면 인터넷에서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머님들이 이게 다 교육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이게 교육에 약간 준 전문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조금 비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구하시거나 어떤 학원이나 뭐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려면 그 졸업시킨 어머님들한테 하셔야죠. 졸업시킨 어머님들한테 하셔야죠. 그래서 그분의 그 성공과 실패를 들으셔야죠. 근데 약간 보통 인터넷이나 주변에 어울리는 또래 어머님들의 정보는 다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선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나빴을 수도 있고, 나빠 보였는데 나중에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가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언을 구할 때는 이미 졸업시킨 어머님들한테 구하시거나 좀 다른 방식을 취하셨으면 좋겠고, 인터넷은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소스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고, 저는 제 기본적인 사상은 그렇습니다. 떼 쓴다고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다. 공부를 해야 오르고, 저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오르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방향이나 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통은 좀 믿음과 시간이 부족하죠. 그 부분에 대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종종 말씀을 또 만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례는 제가 길게 한 것 같아서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졸업생, 재학생 사례가 있는데 유명한 애들 많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수학자인데 많이 하면 된다. 이것만큼 심플한 게 없더라고요. 이 정도 준비했고,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적어 두셨잖아요. 제가 현석쌤 모셔올 테니까 같이 좀 질문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잠깐만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현석이고요. 수투 담당하고 애들 클리닉 할 때 같이 공부하는 강사입니다. 뭐 일단 한수쌤이 잘 설명해 주셨을 테니까 뭐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저는 일단 수투 지금 현재 진도 상황이랑 그 다음에 겨울방학 이후에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수쌤 얘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수투는 현재 미분 정도까지, 미분한 중간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앞부분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애들이 이상하게 엉터리로 배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 좀 잡느라 좀 천천히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달릴 텐데 아마 다 복귀하게 됐을 때 정도 되면은 미분 끝자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 적분이 돌 거고요. 그러고 나면 수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넘어갈 텐데, 근데 여기서 미적을 할 때 사실 수투에 대한 그 미분과 적분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미적 파트에서. 그래서 그 표 보시면 제 그 전체 표, 그 진도표가 있을 거예요. 아니, 거기 그 PPT 자료 말고 거기 뒤쪽에 보면 진도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는 미적분을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일단 앞부분은 아예 수투랑 전혀 관련이 없는 미적분에 해당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냥 스킬이나 아니면 단순한 계산 연습을 시키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수투랑 연계된 미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뭐 소위 말하는 그 수능 같은 데서 봤을 때 공부하는 뭐 미적분 파트 28번, 29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통 수학의 22번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미적분을 막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연습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수투나 선행에 대한 진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기하라든가 확통 같은 부분도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들은 차차 저희가 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주중에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당연히 내신밖에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리고 확통이나 기하 같은 부분들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3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기하랑 확통을 방학 동안에. 근데 올해는 뭐 그런 강좌를 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안 열기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향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랑 상의해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 뭐 강의를 깔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라고 얘기를 하던가, 저희가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간담회 내용은 다들 다 이해하셨나요? 네. 뭐 너무 다행이네요. 그 한수쌤이랑 질문 간단하게 받을 거 있으면 받을 테니까요. 나오세요.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한수쌤이 대답,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 자주 못 보니까 막 약간 쏟아내는 것 같은데, 진심이 전달되게 하는 게 목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말하기가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얘가 태도적으로, 그리고 아까 뭐 퀴즈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척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태도가 올바른지는 저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 이외에, 태도 이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뭐가 좋다던데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이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가 체감했을 때 애들 공부를 누가 방해하지? 친구랑 엄마. 약간 이렇거든요. 친구랑 엄마. 친구는 놀자고 방해하는 거고요. 엄마는 불안하니까 방해를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필요는 있다. 얘 태도 메롱인데 이러면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태도가 그런 게 아니라 점수가 당장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사실은 그냥 불안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터치를 하시는 게, 제가 단언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공부 안 하는 애는 다른 데서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가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고, 뭐 저희한테 필요한 게 있으시거나 요구하는 게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단순히 뭐 외부의 정보들에 의해서 불안감 때문에 뭔가를 조치를 하시는 거는 뭐 교회 맨날 옮긴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약간 여기저기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1학년 때 다니다가 나는 큰 학원에서 다녀보고 싶다 해가지고 2학년 때 나가서 3학년 때 돌아오는 사례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약간 왜 뒤처리를 내야 되는 것인가? 왜 어디 가서 뭐 해놓고, 제일 중요한 2학년을 뭐 해놓고 왜 수능을 나한테 치라고 하는가? 약간 이런 상황이 좀 스트레스인데, 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옛날에 잘 했나 보다 이런 정도의 그 위안을 얻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지나고 나서 자꾸 후회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뭐 안 가본 길에 대한 그 아쉬움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뭐 저게 더 좋지 않았을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공부를 이해할 때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거를 드리려는 노력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니까 뭐 제가 제 목적에 맞게 얘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앉아 계셔서 뭐 질문할 게 진짜 없으신가요?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뭐 공개적으로 하기가 뭐 하시면 남아 계시면은 저희가 궁금한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 건 다들 너무나 잘 아실 테고 뭐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학원의 기본적인 모토는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많이 하게 해서 뭐 말 그대로 실력적인 부분이나 태도적인 부분이나 아까 뭐 한수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갔다가 붙게 하는 애들 한수 쌤이 힘든 이유는 제가 다 쳐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잘 맞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항상 아이들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거든요. 뭐 애들 욕도하고 뭐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뭐 그걸 잘 따라서 그 본심을 알아주는 친구들은 잘 따라오고 잘 이끌려오는데 아닌 친구들은 저런 식으로 튕겨나가죠. 근데 거의 열의 9 정도는 거의 다 실패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못 돌아오느냐? 뭐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서 제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런데 한수쌤은 그런 걸 잘 받아주시니까 그렇게 한수쌤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시간에 많이 하게 하는 게 목적인 학원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또 원장님 너무 열심히 잘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원래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가 수업이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었던 분들, 못했던 부분들을 원장님이 대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뭐 단적으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교들이나 대학생 알바들이 할 텐데 저희 학원은 원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뭐그 효능감은 이미 다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한수쌤이나 저나 좀 이렇게 색깔이 좀 많이 다르게 강의를 하고 있는 편이라 뭐 아이들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아이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뭐 한수님한테도 좋고 원장님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오셔서 요청하시면 적당히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